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지금까지 26일차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이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께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어제 전화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처음 시작하기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시작하면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를 것 같아서 원래는 한 달 유지하고 나서 영상을 하나 찍고 두 달째 또 하나를 찍고 이런 식으로 한 달 과정으로 좀 찍을까 했었는데 26일 만에 영상이 하나가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요하죠. 왜 키토를 하느냐를 생각을 할 때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지금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배우면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키토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런 어떠한 원칙상에서 가는 중이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정말로 어디서 들어서 알거나 내지는 어디서 봐서 알거나 정도의 정보지 제가 전문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저도 모르면서 지금 시작하고 배워나가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근데 저처럼 이제 막무가내로 부닥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Why Keto라고 이제 항목을 적어봤는데 왜 키토를 하지? 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에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살이 빠지니까 한다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리진 않아요. 살 빠져요. 맞는데 근데 원래 근본적으로는 이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을 뭐 ADHD나 ADD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간질 환자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뇌에 키톤이라는 그런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요소라고 할게요. 효소인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언어적인 정의가 잘 안 되네요.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좀 생각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톤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키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먹거든요. 뇌가 연비가 되게 안 좋은 기관이에요. 뭐 그 몸에서 인간의 몸에서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는데 그 지방을 충분히 공급해주기 위한 방식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예요. 근데 원래는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그냥 단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뇌가 그걸 만들어내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이제 적용시키기 어려우니까 나온 게 키토제닉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처음에 사실상 이거를 접근하는 입장은 뭐였냐면은 뇌를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가 체중 감량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체중 감량도 그냥 감량이 아니죠. 무게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량 빠지고 무게 빠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원래는 사람이 탄수화물을 소모를 하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탄수화물을 근데 이 에너지원을 탄수화물을 극도로 낮추면은 지방으로 몸이 대체를 하거든요. 가솔린 차가 갑자기 디젤 차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인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지방을 태우려면은 원래대로면은 탄수화물을 다 태운 다음에 저장되는 지방을 꺼내서 태우니까 이게 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이게 빼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장이 뭐냐면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은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이어트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잘 해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배고픔과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배고픔과의 싸움, 다이어트라는 게. 근데 지방 섭취가 풍부해지면은 그리고 지방 섭취가 풍부해져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단들이 사람을 배고프게 만드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보다 장에 이제 안 좋은 균들이 생기고 계속 뭘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서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이제 해로운 균들이 생겨서 더 먹어야 되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악순환의 서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거든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염증을 되게 많이 상쇄시켜줘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자체가 그렇다고 말하긴 뭐하고 어, 데이브 아스프리가 말하는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짜 제대로 된 식품을 먹고 자란 목초지에서 방목한 그런 소들을 먹고 내지는 정말 건강한 식물들만 골라서 먹고 건강한 식품들만 골라서 먹고 하면은 많은 균들이 몸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겪고 있는 많은 염증 증상들이 사라지고 생각을 똑바로 할 수 있고 이런 부수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진짜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바디,
이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허기를 참아야 되는 상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훨씬 쉬워져요. 꾸역꾸역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먹던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먹다 보면은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허기가 안 져요. 원래는 2300 먹는 게 훌떡 먹거든요, 진짜로. 뭐 조금만 먹으면 2300 그냥 채워요, 원래. 근데 그게 아니라 1700 채우기가 버거워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오늘 기록은 아직 안 올렸으니까 모르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먹었냐면은 얼마나 먹었지? 1200 킬로칼로리 먹었거든요. 1200이면 진짜 조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먹는 양 기록해 보면 아실 거예요. 1200이면은 아이돌 먹는 정도일걸요, 아마 이게. 진짜 조금 먹는 거예요. 어느 날 900도 먹을 때도 있고 딱히 배가 고프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게 어, 정오니까 12시죠. 12시부터 6시까지만 먹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 이전에도 아무것도 안 먹고요. 그 이전에 마시는 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뇌가 어차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뇌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간헐적 단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뭘 먹어도 커피 한 잔 마신다고 그게 틀어지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 내지는 뇌 활동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몸의 염증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그냥 아무나 다 해도 좋은 다이어트예요, 솔직히. 그리고 처음에 이거 식단 관리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시작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바이블처럼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최강의 식사라는 책을 이제 데이브 아스프리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원래 140kg이었는데 몸무게를 굉장히 많이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탄커피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의사가 풍을 맞거나 심장병으로 어떻게 되거나 둘 중 하나가 금방 올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는 솔직히 몸무게 빼려고 하면서 진짜 다이어트도 많이 했고 의사들이 권하는 대로 다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개조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모든 건강정보 싹 다 긁어가면서 대충 한 8, 9억 쓰면서 이런저런 거 다 해봤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가 기존에 우리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 상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지를 하나하나씩 다 깡그리 부숴요. 이 책을 보면은. 근데 이게 93년이 아니라 2003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책이. 그러면 17년 됐다는 얘긴데 15년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7년 됐을 거예요. 이 책이 2003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게 맞아라는 의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테레오타입 즉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 있죠.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바꿀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대로 저는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How to Keto라고 제목을 한 3번에는 적어봤는데 백인 백키토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 100명마다 다 각자에 맞는 키토 다이어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키토가 맞고 어떤 키토가 틀리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제 생각은 이제 그래도 원칙은 있어야지. 저탄수면은 저탄수답게 몇 이상은 이하는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원칙은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가 가진 원칙이 그게 이제 백인 백키토에 맞을 텐데 백인 백키토가 이제 100명이 자기만의 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백인 백키토가 됐을 거잖아요. 제가 가진 원칙은 조금 엄격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전체 먹었던 양의 중에 탄수화물을 10% 이하로 유지를 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5%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5로 유지를 하고 며칠을 가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면, 밥, 빵 하나도 안 먹거든요. 진짜 다 끊었어요. 근데도 탄수화물 10%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왜? 채소를 먹으면 그 안에 순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탄수화물이 올라가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탄수화물 먹는다고 탄수화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뭘 먹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 때문에 탄수화물이 어차피 올라가요. 그게 10%를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냥 양상추 200g에다가 뭐지 오이 하나면은 되게 하나를 이렇게 뭐지 편 썰어서 그것만 딱 먹어도 탄수화물 6, 7%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채소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올라가요. 근데 데이브 아스프리 책을 보면 딱히 채소를
채소 비율을 탄수화물로 이렇게 치진 않더라고요. 건강한 채소는 언제든 옳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치커리나 뭐 이런 것들 빼고 몇 개 있어요, 안 되는 게. 근데 제가 먹는 건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5% 유지하려고 채소를 적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5% 넘기더라도 채소를 더 먹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걸 딱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 비율 70% 맞추고요. 단백질 비율을 20% 맞춥니다. 맞추는 게 아니라 지방 비율은 70 넘어가게 맞추고 단백질은 20%안 넘게,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각각 10% 20%안 넘게 내리시면 되고요. 지방은 70% 넘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총 지방량은 자신이 원하는 몸무게를 그램 단위로 바꾼 만큼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몸무게가 74kg이라고 치면은 저는 74g의 순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74g의 순 단백질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삼겹살 한 400g 정도, 삼겹살이 아니라 네, 그냥 돼지고기 400g 어떻게 먹어도 그 정도 먹으면 대충 한 총 단백질 그램 수가 74g 정도 나와요. 그 정도 먹으면은 거기다 이제 계란 하나 두 개 차이 정도 날 것 같은데 대충 그 정도 양인 거예요. 뭐 많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많다고 느끼실 거고 적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적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 그러면은 그래 고기 400g 먹고 그러면은 고기 하루에 고기를 400g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고기를 400g 먹고 다른 거 못 먹어요. 방탄커피 아침에 하나 마시고 고기 400g 먹고 거기에 버터 좀 넣어서 지방 비율 맞추면은 탄수화물은 이제 채소, 양상추랑 오이 같은 걸로 섭취하고 나면은 딱 떨어져요. 칼로리 1200 정도에서 끝나는데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먹기가 애매해져요. 저는 그냥 불편해서 안 먹어요. 더 이상 먹으래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배 안 고파요.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예. 배고파서 막 아씨 어떻게 이러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배가 안 고파요. 제대로만 하면 진짜. 근데 어중간하게 막 뭐 나는 뭐 내 식대로의 키토를 할 거야 하다가 탄수화물 비율 높아져서 키톤체로 못 접어들면은 그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키톤체라는 말이 잠깐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겠는데, 키톤체라는 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인데 뭐냐면요. 인체가 탄수화물을 원래 연료로 쓰는 인체에서 지방을 주 연료로 쓰는 인체로 바뀌어요. 그때 이제 그 몸이 되면 그걸 키톤체라고 부르거든요. 이 상태를 영어로는 키토시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얻는 이점들도 있고 얻는 단점들도 있겠죠. 물론 그 부분은 지금 말하고 넘어가죠. 뭐. 이점들은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몸이 더 이렇게 보기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그리고 배가 안 고프고요. 그 다음에 집중이 잘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 뇌 활동이 훨씬 좋아져요. 표면적인 부분이 그 정도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이 하루에 아침마다 일어날 때 가지고 일어나는 의지력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의지력의 양을 더 갖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다음에 그 의지력을 사용하는데 어디다가 사람들이 사용을 하냐면은 쓸데없는 것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 의한 어떤 탐닉 증상이라던가 내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야한 걸 보면은 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하나하나 참을 때마다 이렇게 꼭꼭 숨겨놨던 의지력을 꺼내서 쓰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허기라는 게 사라지고 나면은 의지력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의지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맞아요. 염증이 없어지면은 저희가 몸속에 온갖 안 좋은 잡것들이 다 들어있을 때에는 염증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생기면은 그 알레르기를 참아내느라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요. 못 느끼실 거예요, 아마 살면서. 근데 괜히 짜증나는 날도 있을 거고, 괜히 기분 좋은 날도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저희 몸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그냥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연구를 아무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염증이 줄고 몸에 잡스러운 것들이 살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몇 개밖에 안 남아요. 몸에 진짜로 요인이 내가 짜증낼 만한 요인이 정말 몇 개밖에 안 남아요. 그럼 그때는 모든 게 판단 가능해져요. 아,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내가 마늘을 먹어서 집중을 못했구나, 내지는 아, 내가 그 광고를 안 봤으면은 훨씬 오늘 더 괜찮았을 텐데 그거 보고 나서부터 막 짜증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 이런 것들이 다 판단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초기 값을 잡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 때처럼. 자, 그럼 이제 일별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날에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을 했어요. 여기 지금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일 차인지를 옆에다 적었습니다. 숫자로. 첫날 아무것도 모르고 하자라는 생각 하나 가지고, 저는 지금 제 친구가 집중을 잘 못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도우려고 제가 지금 저한테 일단 임상실험을 하는 중인 거예요. 적어도 2달 동안 유지시킬 거고, 제가 볼 땐 평생 해도 될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너무 좋아요. 밥, 면, 빵을 그냥 결심한 당일날부터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굶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뭘 시도를 해도. 둘째 날, 과일은 건강하다라는 상식이 무너졌어요. 그날 제가 수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배운 거는, 아, 과일이 좋은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완벽한 식사였나요? 최강의 식사를 쓴 데이브 아스프리라는 사람이 과일을 표현하기를, 채소는 몸에 좋고 과일은 몸에 별로 좋지 않은데, 과일과 채소의 관계는 사실상 자전거와 물고기만큼 서로 비슷한 구석이 없는데, 현대의학 내지는 식품학에서 참 둘을 몸에 좋은 거라고 얘기를 다 하더라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 참 맞아요. 진짜 과일 먹으면 확실히 달라요. 과일 끊기도 쉽지 않고요. 자, 15일날 3일째네요. 집중력 대폭 상승했어요. 저는 이미 어떤 상태냐면은, 저는 이 식사를 하기 이전부터 밥 반 공기에다가 무생채에다가 닭가슴살만 먹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설탕 같은 거 진짜 안 먹어요. 소금도 안 쳐요, 사실. 그냥 무염, 뭐 무당으로 다 먹어요, 모든 거를. 어차피 그 안에 이미 맛이 다 있으니까. 단 거 안 먹은 지 정말 오래됐어요, 저는. 뭐 술, 담배도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이전에 영화 리미트리스를 보면 브래들리 쿠퍼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약을 먹으면 뇌 활동이 급 증가하면서 막 달리줌으로 땡기면서 막 별게 다 보이고 막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전 그걸 이미 겪었어요, 이전에. 패턴들이 보이고 보면 기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거기에서 더 좋아져요. 그리고 지방량을 이제 4일차로 넘어갑니다. 지방량을 전체 섭취 중 70%로 채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걸 깨닫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왜? 처음에 제가 방탄커피를 안 먹었거든요. 방탄커피 없이 지방량 70으로 채우기 쉽지 않아요. 버터 엄청 먹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침에 방탄커피 먹으면 비율이 딱 맞아요, 진짜. 방탄커피 꼭 드세요. 이 식단, 키토제닉 식단 안 하신다고 해도 방탄커피를 그냥 드세요. 그럼 그것만 먹어도 살 빠져요. 왜? 배가 안 고파서 안 먹거든요. 자, 여섯 번째 날. 식품부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걱정하다가 몸의 변화를 깨닫고 이때부터 돈은 신경 쓰지 않고, 아, 네. 식품부품, 저는 되게 전에 좀 물류업을 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 제조업도 조금 제가 끼어 있었어요. 제가 하던 거에 삼성 핸드폰 공장까지 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든 걸 볼 때 진짜 분석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먹는 식품들이 한 끼에 얼마 정도 소모되는지 이런 거를 다 계산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조금 먹다 보니까 이게 좋은 음식 먹으면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제일 좋다는 걸로 다 사 먹어 해서 그냥 돈 생각 안 하고 계속 좋은 것만 사 먹고 있어요. 지금 막 커피 만들려고 재료 산 것부터 시작해서 바닐라 파우더 뭐 이런 거 전부 다 좋은 거 제일 비싼 걸로 사고 있고, 그렇게 해서 뇌 활동이 좋아지고 그걸로 저는 돈을 더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시간을 이 가격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의 서비스를 그 가격대로 시간을 제가 파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이후에 오는 아이디어들로 제품을 개발 중에 있어요, 여러 가지를. 지금 한 6가지 정도 롱텀 플랜을 잡고 그걸 계속 하루하루 실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만들 수 있는 시제품 만드는 회사랑 컨택해서 지금 뭔가 돌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와요, 확실히. 그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바빴던 그런 날들이, 이 이전부터 변화는 있었지만 더 가속화됐어요, 확실히. 이걸 시작하면서.
겨우 여섯 번째 날에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 일곱 번째 날에 지방량을 70%까지 채우지 못해 결국 버터를 비워먹는 지경에 이르게 됨. 이때 먹었던 버터가 아마 좋은 버터는 아닐 거예요. 트랜스 버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트랜스 지방을 가진 뭐 그런 버터였던 것 같은데, 몸에 제일 안 좋은 것 중 하나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려다 보니까 70% 채우려다 보니까 버터를 결국 먹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으로 방탄커피란 걸 먹었어요. 이때 이제 좀 감이 온 거예요. 와, 이거 방탄커피 안 먹으면은 지방량을 채울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버터커피를 사 먹기 시작했죠. GS 마트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맛은 고소하고 괜찮았어요. 제 입맛에 맞았어요. 처음 먹을 때부터 괜찮았습니다.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괜찮았고요. 여덟 번째 날에 이제 여덟 번째 날에 먹었네요. 버터 비워 먹는 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날. 그래서 최강의 식사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단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 시작을 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못 먹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탄수화물과 단백질량이 넘쳐버려가지고 칼로리가 한 700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더 이상 뭘 넣질 못해요 몸에. 예, 원칙을 깰 수가 없으니까. 그랬대도 이악 물고 잠드는 거죠 그냥. 그래, 제대로 먹으려면 공부하자 목숨 걸고 이 생각하면서 9일 차에는 어쨌냐면요, 방탄커피를 먹고 버터를 막 먹고 하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한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살았던 기간이 되게 길어가지고 함부로 먹었었거든요. 살면서 되게 라면만 맨날 먹고 막 늦게 먹고 술 먹고 막 하다 보니까 몸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만성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식단 조절하고 하면서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니까, 원래 의사가 커피 마시지 말라고 했고 전 커피 마시면 진짜 안 좋아요. 몸에 바로 와요. 근데도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간헐적 단식을 시작을 하네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만 식사라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최강의 식사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었죠. 근데 진짜 20분 처음에 딱 읽고 느낀 게, 제가 알고 있던 식품에 대한 상식이 깡그리 무시당했어요. 진짜로 대단한 책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계속 읽고 있고 몇 회짜고 돌려서 계속 볼 건데 저는 이거 정말 추천해요, 책. 자, 11차로 넘어갑니다. 뭘 먹어야 지방량을 다 채울 수 있을지 몰라서 생연어에다가 코코넛 오일 부어 먹고 식단이 박살이 나버려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릴게요.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오일 중에 하나인데 MCT가 더 좋고 코코넛이 그 다음으로 좋아요. 근데 코코넛 오일이 어는 점이 되게 높아요. 즉, 연어를 차갑게 냉장고에 넣지 않고 밖에 빼놨어도, 아니야, 냉장고에 넣었던 거를 꺼내서 먹으려고 이제 좀 썰고 무게 재고 해서 샐러드랑 삭삭삭 만들어서 거기에다 코코넛 오일을 지방량이 몇 정도면 맞출지를 몇 스푼이면 되겠니 했을 때 3, 4스푼을 넣으면 돼 라고 Fast Secret이라는 앱이 말을 해주면 전 그만큼 넣는 거예요. 근데 넣고 나서 돌아서면은 이게 얼어 있어요. 그 오일이 하얗게 얼어 있어요. 응고돼 있어요. 촌농처럼. 진짜 촌농 맛일걸요 아마 그게. 진짜 촌농 맛이, 나 촌농만 먹어본 것 같은데 그 맛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그거를 비어서 먹을 때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식단 좀 공부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처럼 이렇게 먹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11일차,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여전하고요. 채소 먹어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전에는 채소를 섭취하면 안 된다는 걸 문득 어디선가 본 것 같아가지고, 데이브 아스프리가 자기 책에서 이제 치커리였나 뭐였나, 치커리였던 것 같은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전 그 부분만 보고 채소가 다 좋은 건 아닌가 보다, 채소가 안 좋은 건가 보다 다 알게 되면 그때부터 먹자라는 독한 마음을 먹고 채소를 섭취를 안 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동안에 또 하루가 지나죠. 12일 날, 그래요. 운전하다가 우연히 감자탕집 간판을 봤는데 그때부터 눈에 그런 것들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정보가. 뇌가 막 이제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냐고 이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막 이런 아우성을 쳐요, 진짜로. 그때부터 막 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 밥 막 이런 거 볶음밥 제품들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틀 동안 제가 연어 산 거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벌크로 파는 거를 사다가 제가 그걸 혼자 다 먹었거든요.
그니까 익히지 않은 거를 이틀 동안에 거기다 코코넛 오일 굳은 것까지 해서 샐러드에다가 해서 생 것을 이틀 동안 먹은 거예요. 제가 뭐 사람 되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책을 봤는데 카레 괜찮대요. 그래서 카레를 드디어 끓여 먹었어요 그날. 그러고 나서 진짜로 모든 게 다 풀렸어요. 진짜 천국의 맛. 정말 막 브로콜리랑 야채 막 브로콜리랑 뭐 넣어서 먹었더라 그때. 브로콜리랑 당근만 넣어서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 13일차 방탄커피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 이때 첫날 만들어 먹었던 버터는 이제 앵커 버터. 버터도 아무 버터나 먹는 게 아니라 목초지에서 방목해서 키운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를 먹어야 돼요. 그게 가장 접하기 쉬운 게 앵커 버터 무염으로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금 비싸지만 더 좋다고 알려진 게 기 버터 있어요. 인도식 버터인데 한 개 공정이 더 들어가거든요. 아마 졸이면서 카제인이랑 이런 걸 빼서 그게 더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앵커버터가 카제인을 안 뺐냐? 그럼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안 빠졌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거는 기버터고 앵커는 웬만하면 좋다 이런 거고. 그래서 앵커버터 그냥 드셔도 돼요. 네, 이때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만들어서. 근데 만들어서 먹는데 깜짝 놀란 게 방탄커피 GS마트에서 사 먹었던 거랑 맛이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그래서 야 괜히 만들어 먹 그냥 그거 먹을 걸 그랬나 했는데 사실 이게 MCT 오일 맛이에요. MCT 오일만 그냥 먹어보면 그 맛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버터는 거기에 뭐가 들어간지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무염 버터라고 해서 이렇게 짠맛이 가미되지 않은 버터일 거예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라고 써있긴 한데 뭔지 모르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 제일 좋은 거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14일차 식단에 대한 어느 정도 연구가 끝났어요. 좀 배웠어요 이제. 그래서 굶는 일 없고 애매하게 먹어서 넘치는 일도 없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딱 정확하게 먹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차까지 단 한 번도 저 위에 써져 있는 원칙 어긴 적 없어요. 못 먹었으면 못 먹었지. 칼로리를 못 채워서 내가 허기졌으면 굶어서 좀 문제가 됐으면 문제가 됐지. 어긴 적은 없어요. 그러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졌어요. 방탄커피를 제대로 만들어 먹고 사라진 것 같아요. 데이브 아스프리 책에도 보면 내용이 나오는 게 본인이 커피에 대해서 안 좋아서 데이브 아스프리가 이제 커피를 끊었던 시기가 있는데 자긴 그게 자기 몸이 커피를 못 받아들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연히 커피를 먹게 됐는데 너무 상태가 좋아서 됐다 내 몸이 바뀌었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먹었는데 다음날은 완전 맛이 가버린다는 거죠. 맛이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브 아스프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를 내가 아니라 커피가 잘못돼서 내 몸이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라고 해서 커피도 엄청 연구를 했더라고요. 좋다는 거 다 마셔보고 막 진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린 결론은 커피 속에 곰팡이균, 마이코톡신균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그냥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먹고 모르고 산다는 거죠. 불편한 채로. 불편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삶이 그런 줄 알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나도 커피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좋은 커피는 머리에 염증을 억제해주고 또 살도 빼게 하는 좋은 기능들을 순기능들이라기보단 좋은 기능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가 잘못된 커피를 먹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고 의사들은 의뢰 그냥 커피겠지 해서 의뢰 커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기버터가 도착을 했습니다. 16일차에 이때부터 기버터를 방탄커피에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고 땀도 좀 나고 두통도 있고 키토플루를 의심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감기 증상 비슷하게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감기 증상 비슷하게 두통을 동반한 뭐가 좀 와요.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연료를 지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인 거예요. 이때가. 이게 이때 온 것 같은 생각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언젠지는 정확히 키트를 써서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는 키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키톤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100%. 99% 확신합니다. 지금 18일째에는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21일차에 키토제닉 시작 이후 처음으로 원칙이 깨졌네요. 이때 아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훠궈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훠궈 해 먹었거든요. 같이 부모님 댁에서. 그래가지고 저녁 늦게 먹기도 했고 해서 처음으로 원칙이 좀 깨졌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밥이나 빵이나 면을 먹은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늦게 먹었죠. 한 8시, 9시 정도에 식사가 끝났고
식사 끝나고 체리도 좀 먹었고 했으니까요. 과당이 좀 들어갔죠. 그리고 전날 음식 늦게 먹고 늦게 자서 하루가 피곤하죠. 근데 이때인가 제가 아침에 책을 봤는데 데이브 아스프리 책에 소금이 중요하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소금을 한 스푼, 한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반 정도를 컵에 타서 그냥 이렇게 물에다가 먹으면은 그럼 전해질 보충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에 하루에 활기를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없었던, 왜냐면 제가 소금도 안 먹었었거든요.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간을 안 해 먹으니까 뭐를, 그러다 갑자기 소금이 보충되면서 뭔가 몸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입에서 바다내음이 나요. 이렇게 뭔가 찝찝한 그런 맛이 살짝 돌아요. 혀 안쪽에서. 그러면서 입을 닦아도 그때뿐이고 짠맛이 살짝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좀 격하게 하는데, 근데 땀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입속으로 굉장히 소금만큼 짜더라고요. 소금물만큼. 이때 키톤체가 확실히 됐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뭔가 확 바뀌었어요. 키토플루 말고 키톤체가 되면은 키톤 그 입냄새라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살짝 단 듯 짠 듯한 그런 냄새가 살짝 나요. 지금은 제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없어진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한 22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총. 그 다음에 23일째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모든 걸 다 하고 나서도 컨디션이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이 갈려요. 저는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다음은 수면이구나.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러는구나. 하고 시계를 차고 자기 시작을 해요. 지금 이건 스마트 시계인데 수면 기록을 다 해주거든요. 제가 얼마나 뒤척였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잤는지 이런 것들을. 수면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기가 왔어요. 이제 몸이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영향이 오는지가 다 보여요. 이건 진짜 그래요. 제가 식단 관리 전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먹던 것들을 싸그리 다 빼고 나서 내가 먹을 것만 선택적으로 먹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보여요. 이제 아, 이게 나한테 엄청 안 좋았구나,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였구나, 이런 게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빼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보여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25일차, 즉 어제 기록이죠, 이게. 수면 기록을 해보니까 그동안 계속 5시간 조금 안 되게 자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원래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려고, 적어도 7시간 자려고 생각을 했는데 데이브 아스프리 책을 보니까 6.5시간 자면 충분하다 해서 그럼 10시 반에 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뭐 일이 터지고 해가지고는 한 10시 반 정도에 자려고 누우면은 한 또 11시 조금 넘으면 아내가 머리 감고 드라이 한다고 그러고 있고 막 하면 결국 잠을 잘 못 들더라고요, 늦게까지. 그래서 기록된 걸 보니까 제가 자려고 누워 있어도 못 자고 결국 잠드는 시간이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보이면 이제 고칠 수 있는 거죠. 일단 인지를 해야 돼요. 본인이 고치려면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아내한테 이제 나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일찍 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자라고 건의를 한 상태고, 아내는 지금 이제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11시에 머리를 말리면 난 가만 못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일찍 머리를 말릴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26일간의 기록은 아니네요. 오늘이 26일 차니까 이게 끝나고 영상을 또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26일간의 기록을 여기다 살짝 써볼게요. 여기다 쓰고 나서 넘어가죠, 뭐 그럼.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좀 맞닿는 부분인데 되게 좀 상징적이기도 하네요. 지금 현재 이 영상이 어떤 것의 시작이 살짝 하나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저를 위함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집중을 잘 못해요. 제가 볼 땐 ADHD가 맞는 것 같고 이 친구가 키토제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무턱대고 해봐 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그냥 먼저 임상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2달 정도 하면서 기회를 봐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시도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고 그 친구를 위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번 주 토요일 날 그 친구 집에 갔다 오다가 이제 워킹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이게 무슨 메모리? 단기 기억 중에 한 종류이긴 한데
기억이에요. 제가 이제 시장에 가면 뭐뭐도 있고 하면 다음 사람이 말하고 다음 사람이 말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 하는데 요런 걸 기억하는 문제라기보다 좀 구체적인 표현이 있을 텐데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그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다른 데 신경이 팔리면 다시 이 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에서 빈번히 발생하죠, 이런 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하던 말을 기억을 못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How to ADHD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채널이 있는데 ADHD를 가진 여자분인데 슬로바키아 분인 것 같고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영어로 채널을 하는데 그분이 ADHD를 되게 심하게 겪고 있었고 인생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그리고 이제 테드 강연을 한 게 있더라고요. 우연히 차에서 저는 유튜브 레드를 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영어로 전부 다 내용들을 듣고 있었는데 이 강연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근데 듣다가 울컥해서 제가 진짜 차에서 듣던 도중에 울컥하기 시작해서 차에서 내려서 집에서 점심을 해 먹어야 되니까 요리하면서도 울고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오열을 했어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든 생각은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계속 시간을 내서 토요일, 일요일 그날 그 주부터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스크립트 다 해석해내고 전부 다 완전 왕창 17분짜리 영상인데 여자가 말이 워낙 빠르니까 다 해석해내고 이걸 어떻게 영상에 녹일지 짜집기 하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계속 30분씩 알람 맞춰놓고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잘 안 돼요. 30분씩 알람 맞춰놓고 하고 또 하고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다가 오늘은 끝장을 보자 해서 아까 1시 25분에 앉아서 7시 반, 7시 50분까지 앉은 자리에서 하다가 허리 아플 때 일어나서 잠시 쉬다가 도저히 못하겠을 때에는 알람 5분 맞춰놓고 누워서 명상 5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매달려 있고 해서 1시 25분까지 7시 50분까지 그냥 그 일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일에 매진해서 6시간, 7시간씩 할 수 있나요? 잘 안 될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해져요. 식조절하시고 명상하시고 그러면서 루틴 잘 잡으시고 하면서 몸에 안 좋은 것들 하나씩 빼나가시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왜 그렇게 오열을 했는지, 왜 그렇게 이 영상을 만드는 그 6일이죠. 내일이 7일째니까 6일 동안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울었는가를 오늘 영상을 끝마치고 그 영상을 공유해 주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왜 제 유년기의 기억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저는 기억해내게 됐어요. 저는 ADHD가 정말 심했었어요. 그 영상이 하는 얘기들이 다 제 얘기였더라고요. 계속 듣고 보고 번역하고 그리고 자막 작업하고 하면서 느낀 건데 다 그게 제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주도 면밀하게 일을 하고 집중력도 그냥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높고 저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뭐 몇 분이나 되겠어요. 한 10분 보시면 많이 볼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제가 가진 출발선은 정말 엄청나게 뒤쪽에 있었어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었고, 무슨 일이 있는지 전 이해도 못했었고,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제가,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제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진짜로.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아는 누가 봐도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제가 ADHD라고. 근데 저는 ADHD 증상을 정말 심하게 갖고 있었어요. 전 그 여자랑 똑같았어요, 정말. 어렸을 때 머리 좋았어요, 저. 저 자동차 이름 다 외웠었어요.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말 시작했었고. 근데
한쪽으로 발달하면서 ADHD도 갖고 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엔 그런 연구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 이게 6일째 모든 게 끝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친구가 전에 중국에 가기 전에 이 친구를 위한 명상 MP3 파일을 제가 영어로 돼 있는 저는 영어로 다 들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제가 재녹음을 해서 주려고 했었어요. 그게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사실 오늘까지 했던 그 자막 작업보다. 근데 그걸 못 했거든요. 하려고 집중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소리 지르면서 일에 매달리고 막 그래 봤는데 결국 못 해냈어요. 저는 그때 당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전일까요? 대충? 그때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었던 상태인데 지금은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또 한 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이유 때문에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뇌 활동이 저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이 좋아지길 원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몸 쉐이프가 좋아지길 원해서도 아니고, 그냥 진짜로 삶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됐든 열 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원칙을 정하시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데이브 아스프리의 최강의 식사라는 책을 사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According to Wikipedia, Dave No, Asprey is an I didn't American call entrepreneur and you. author. Come on. He founded Stop. Bulletproof 360 Hey Inc. in Google. 2013. Stop. He might have ADHD. He doesn't get. 어, 예. 그래서 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셨길 바라고요. 저는 10시에 자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도 또 약간 늦게 자게 되겠네요. 이거 끝나고 26일 차에 기록을 마치고 저는 이제 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도 5시에 일어나서 다시 하던 일들, 루틴들을 해나갈 거예요. 이걸 잠깐 보여드릴까요? 저는 하루하루 계획을 다 세워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제가 하는 루틴들을 기록을 해나가고 일어나는 시간들이에요. 어떤 때 6시 반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 7시 반, 7시. 근데 알람 안 눌려서 못 일어난 건 좀 억울해요, 솔직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계획을 다 짜거든요. 매일매일의 계획을. 그리고 그걸 하나씩 실행을 시켜나가요. 이게 7월 달의 계획이고 그 이전의 계획은 지금 계정 문제 때문에 싹 다 날아갔는데 종이에 적힌 거 빼고는 이건 이제 8월 달의 계획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5시에 일어나서 루틴 끝내고 나서 하루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Make a summarizing video of ketogenic diet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야 돼요.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Finish today라고 돼 있죠. 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획한 일이니까. 제 뇌가 가장 활성화가 잘 됐을 아침 시간에 계획한 일이니까 지금 제가 약간 계획을 좀 더 허술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한 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쓴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8월달 전체 5시에 일어났죠. 전부 다. 그 다음에 7월달에 약간씩 깨져있던 빈칸들이 있었는데 지금 8월달엔 쭉쭉 맞춰져 가고 있죠. 제대로. 네. 더 나아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바꿔줄 것 같아요. 더 좋게. 물론 여러분들 삶 이미 좋겠지만 더 좋게 바꿔줄 거예요. 그런 이유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